오빠, 내일 데이트할 때 어디 갈 거야? 글쎄, 자기는 어디 가고 싶은 곳이라도 있어? 밖으로 드라이브라도 갈까? 요즘 어딜 가도 차가 엄청 막힐 텐데. 드라이브는 무슨 드라이브야. 그냥 시원한 곳에서 하루 종일 편하게 놀자. 시원한 곳? 어디? 계곡 가서 백숙이라도 먹을까? 뭐? 백숙? 이 오빠, 진짜 여자 마음을 아무것도 모른다? 계곡은 무슨 계곡이야. 시원한 곳 가자고 하면 딱 백화점이지. 오빠, 아무리 그전에 연애 한 번 안 해봤다고 하지만 센스가 너무 없어. 아,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네. 백화점만큼 시원한 곳이 없긴 하지. 그런데 우리 저번 주말 데이트할 때도 백화점에서 하지 않았었나? 그게 뭐가 중요해? 요즘 더워서 밖에 돌아다니면 땀나고 싫어. 백화점 가면 쇼핑도 하고 구경도 하고 밥도 그 안에서 다 먹을 수 있는데 굳이 힘들게 밖을 걸어 다닐 이유가 있나? 그렇긴 하지. 알겠어,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태우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난 내일 구두 하나 사도 돼? 저번에 오빠가 사준 원피스랑 딱 어울리는 구두 반원게 있는데. 구두? 그래, 뭐 구두 정도야 내가 사줄 수 있지. 진짜? 오빠 최고야. 그럼 내일 출발하기 전에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알겠어, 그럼 내일 봐. 저는 소위 말해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공대를 졸업해서 지금은 핸드폰 만드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모태솔로 남자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번 일 덕분에 딱 한 번 연애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30살이 넘도록 여자친구 한 번 사귀지 못한 걸 알게 된 회사 동료가 자기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며 아는 동생들을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소개팅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팅을 나간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고 군대를 다녀오고 25살 때 이후로는 더 이상 이성에 대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살고 있었죠. 제 키는 173 정도로 남자로서 좀 작은 편이고 눈이 너무 나빠서 두꺼운 안경을 어릴 때부터 쓰고 지냈어요. 학창 시절에도 인기 있는 타입은 전혀 아니었고 운동도 잘하지 못하는 저는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보냈었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저절로 여자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지만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저는 여자 앞에만 서면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떠는 바보 멍청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도 그저 그렇고 말도 잘 못하는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제 패션 센스였어요. 그나마 회사를 다닐 때는 정장을 입고 다니니까 그렇게 티가 안 나는데 평소에 사복을 입을 때면 도무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소개팅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잡지에 나오는 남자들처럼 한껏 꾸미고 나가면 번번이 반응이 좋지 않아서 더 자신감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소개팅도 별 기대 없이 나갔었고 옷도 평범한 청바지에 무난한 티셔츠를 입고 나갔었는데 의외로 여성분의 반응이 괜찮았고 오히려 그쪽에서 먼저 다음에 다시 만나자는 애프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쁘고 옷도 잘 입고 센스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대체 제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소개팅 뒤로 2번을 더 만난 이후에 우리는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제 첫 번째 연애가 시작되었죠. 자기야, 우리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 이번에도 백화점에서 데이트하는 거지? 근데 오빠, 진짜 미안한데 나 오늘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네? 이번 주는 만나지 말고 집에서 쉬면 안 될까? 어디가 아픈데? 많이 아파? 내가 약 사서 가져다 줄까? 아니야, 나 약 먹었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해줘도 돼. 그런데 있잖아, 내일 우리 안 만나면 오빠가 나 사주기로 했던 지갑은 어쩌지? 지갑? 몸도 아픈데 무슨 지갑 걱정을 해. 다 났거든. 건강하게 나랑 다시 백화점 가자. 그때 내가 사줄게. 나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 애들 만난단 말이야. 꼭 그 지갑 들고 가고 싶었는데. 오빠가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주면 안 될까? 배송만 우리 집으로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저기에 있는 쇼핑몰 들어가서 결제하면 되는 거야? 진짜 내가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오빠밖에 없다. 정말. 사랑해, 오빠. 그래, 나도 사랑해. 아프지 말고 오늘이랑 내일은 약 먹고 일찍 자. 알겠어. 나도 오빠 덕분에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다. 우리 그러면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말에 봐요. 그래, 푹 쉬고 다음 주에 봐. 지금 생각하면 저는 완전히 호구도 이런 호구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애 경험이 전혀 없던 저는 원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많이 사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것이 연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오빠, 우리 내일 만나서 뭐 할 거야? 2주 만에 만나는 건데 좋은 곳 생각해놨어? 자기 좋아하는 뮤지컬 보러 갈까? 뮤지컬 보고 끝나면 초밥 먹으러 가자. 우와, 뮤지컬 좋지. 근데 오빠 있잖아. 진짜 미안한데 내일 우리 만나지 말까? 왜? 저번 주에도 자기가 아파서 우리 못 봤잖아. 아직도 아프고 피곤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뮤지컬 보고 초밥 먹으려면 오빠가 돈을 한 30만 원은 써야 할 거 아니야? 왜? 내 지갑 걱정해주는 거야? 내가 아직 그 정도 능력은 있어. 그거야 당연하지. 오빠는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일 하루는 만나지 말고 오빠가 나한테 쓰기로 했던 데이트 비용 30만 원을 그냥 나한테 주면 안 돼? 뭐라고? 내일 데이트하지 말고 그냥 돈으로 달라는 소리야? 나 이번 달 카드값이 빵꾸나게 생겼어. 핸드폰 요금도 다음 주에 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모자라. 자기 저번 주에 월급 받았잖아.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데? 부모님 용돈 드리고 카드값 갚느라 다 써버렸어. 오빠, 나 진짜 급해서 그러니까 데이트 했다고 치고 30만 원은 나한테 주라. 미안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데이트를 안 한다고 돈으로 달라니.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럼 오빠, 30만 원만 빌려주라. 내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아니, 그냥 빌려주는 김에 50만 원 빌려주면 안 돼? 알겠어. 50만 원 빌려줄 테니까 이번 달에는 진짜 돈 좀 아껴서 써라. 카드값 때문에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건 너무하잖아. 잔소리 좀 그만해. 일단 돈부터 빨리 보내줘. 나 급하단 말이야. 이때부터는 저도 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도 사주고 데이트 비용도 남자가 다 내는 것이 매너라지만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애도 다 이런 식일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도 제 여자친구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제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였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거절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바로 헤어지자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돈을 보내주게 됐고 이런 과정이 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어서 속만 앓고 있었는데 처음 소개팅을 시켜준 주선자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요즘 연애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냐? 형님 덕분에 솔로 탈출도 해보고 나중에 제대로 한턱 쏴야 한다. 그래, 너 덕분에 연애도 해보고 고맙다. 그런데 말야, 내가 연애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연애라는 게 다 이렇게 힘든 거냐? 뭐야? 너희들 벌써 싸웠어?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연애라는 건 서로 맞춰가며 사귀는 거지. 여자친구가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래저래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금액이 꽤 커졌어.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해? 응, 예전에는 한참 명품 사달라고 하더니 요즘에는 돈 빌려달라 하더라고. 너 걔한테 쓴 돈이 얼만데? 선물 사주고 이래저래 쓴 돈이 500만 원 정도 되고 빌려달라고 해서 따로 빌려준 돈은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1000만 원? 이제 겨우 소개팅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그리고 무슨 명품을 500만 원 어치를 사줘. 너 제정신이야? 나는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여자친구가 안 빌려주면 헤어지자고 해서. 야, 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 빌려준 돈부터 갚으라고 하고 너가 사준 물건들 돌려받고 빨리 정리해. 왜? 너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 사랑하는 연인 사이는 돈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야. 내 후배가 자기 친구라고 해서 소개시켜준 건데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일단 돈부터 돌려받고 빨리 정리해.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고 여자친구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일단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야, 바빠? 응, 나 지금 집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어. 왜 오빠? 급한 일이야? 응, 나한테 시간 조금만 내줘. 무슨 일인데? 웬일로 우리 오빠가 심각하게 분위기를 잡고 그러실까? 너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내가 오빠를 사랑하니까 오빠를 만나고 연애를 하는 거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해주고 데이트 비용까지 전부 다 내가 내는데 너한테 아무것도 받아본 기억이 없어. 너는 맨날 카드값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 돈을 어디에 다 쓰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오빠한테 돈을 안 썼다고 그래? 그리고 꼭 돈을 써야지만 사랑하는 거야?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너는 어디에 돈을 그렇게 쓰고 다니는데? 오빠, 지금 나 의심해?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사줄게. 뭐 사줄까? 오빠, 치킨 좋아한다고 그랬지? 지금 오빠네 집으로 치킨 시켜줄게. 나 닭고기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어. 그냥 내가 빌려준 돈이랑 내가 줬던 선물부터 돌려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갚아? 이번 주 일요일까지 내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사기 기망죄로 고소할 거야. 내가 줬던 선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집으로 택배 보내고 돈은 이자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원금이나 제대로 갚아. 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내가 당장 그 돈이 어디 있냐? 거지는 이제부터 너가 거지지. 안 갚으면 각오해. 내 친구 변호사 있는 거 알지? 너 월급부터 압류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또라이 같은 게 다 있어. 그렇게 제 첫 연애는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100일 선물로 제게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했었는데 결국 선물해주는 일 없이 헤어지고 말았네요. 제가 사줬던 명품들은 바로 다 돌려받아서 모두 중고로 처분해버렸습니다. 처음 구입했던 가격에 절반이 조금 넘는 돈이었지만 결코 돈 때문에 되돌려 받은 건 아니에요. 자존심이 너무 상한 게 첫 번째고 저는 이번이 첫 연애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심을 농락당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기분 나쁘네요. 빌려준 돈은 정확하게 계산해보니 모두 980만 원이더라고요. 돈 빌려달라는 카톡 대화 내용도 있고 계좌로 송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내는 건 문제도 아닌 상황이죠. 지금은 그 돈을 다 못 갚는다면서 일주일 만에 겨우 5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저는 약속대로 제 친구 변호사를 통해 여자친구의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은 효과가 확실하더라고요. 받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더니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며칠 안으로 돈을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했고 이틀 뒤에 나머지 480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 어떻게 만든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빌려준 돈까지 모두 받았고 좋은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연애 같지 않은 연애였지만 아예 얻은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더 이상 여자랑 이야기할 때 떨지 않을 수 있고 명품을 좋아하는 그녀 덕분에 제 옷차림도 조금은 나아졌어요. 언젠가는 저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불금인데 뭐해? 퇴근하고 남자들 꼬셔서 술 마시러 가자. 모처럼 친구들도 다 부르고 클럽 가서 양주도 한 병 시켜서 놀자. 아, 미안한데 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일찍 집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너는 맨날 술 먹고 놀자고 하면 도망치더라? 우리랑 노는 게 싫어?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나 요즘 퇴근하고 부업하는 게 있어서 그래. 내일까지 작업 마감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 오늘은 그냥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나는 다음에 보자. 너 요즘 은근히 얼굴 보기 힘든 거 알아? 돈도 적당히 벌어야지. 다 놀고 즐기면서 사는 건데. 미안해. 이번에는 진짜 부업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재미있게 놀고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알겠어. 이번에 그럼 나한테 빚 하나 진 거다? 열심히 일해. 나는 오늘 밤 남자 하나 제대로 꼬셔야지. 재미있게 잘 놀고 와. 술 적당히 마시고. 저는 올해로 28살이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2년째 연애하는 남자친구가 있긴 한데 장거리 연애라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듭니다. 저희 집이 옛날부터 정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 명의로 된 집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고 회사에서 받는 250만 원 정도 하는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은 턱도 없었기 때문에 휴일과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며 돈을 더 벌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다들 한참 남자 만나서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있을 때 저는 혼자 방구석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아등바등 살았어요. 오늘 이야기할 저 친구도
제 고교 동창 중에 한 명인데 생긴 것도 예쁘고 남자한테 인기도 많아서 노는 것 자체를 좋아하더라고요. 10년 넘게 친구 사이라서 아직도 연락하고 종종 만나서 얼굴도 보고 있긴 하지만 저랑은 성격이 너무 달라서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푼이 아쉽고 돈 모으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 친구는 저랑 비슷하게 돈 벌면서도 화끈하게 쓰는 모습이 어느 때는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야, 우리 다음 달 연휴에 3박 4일로 일본 여행 가기로 했는데 너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봤다면서? 회비 50만 원씩만 내고 너도 같이 가자. 가서 먹고 쓰는 돈은 각자 알아서 가져오고 50만 원이면 비행기 티켓이랑 숙소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회도 없어. 너도 같이 갈 거지? 나는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냥 너희들끼리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50만 원이 아까워서 그래? 해외여행 가는데 50만 원이면 완전 거저야. 너 그렇게 평생 일만 하다가 한번 즐겨보지도 못하고 재미없게 늙을 거야. 이번에 친구들끼리 넷이서 가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 너도 같이 가자. 미안해. 나 진짜 이번만큼은 좀 곤란할 것 같아. 내가 재작년에 청약 당첨돼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잔금을 올해 말까지는 모아야 하거든. 나도 너희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진짜 미안해. 진짜 너랑 놀기 참 힘들다. 집 하나 샀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너 20대 때 일만 하고 돈만 벌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거야. 지금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니까? 그래, 나도 그거 아는데 지금은 진짜 돈 한 푼이 너무 아쉬운 상황이라서 너도 우리 집안 사정 알잖아. 부모님이 도와주지도 못한다는 거. 너만 그러니? 원래 다들 그러고 살아. 우리 집도 사정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즐겁게 사니까 좋잖아. 너도 좀 즐기고 살아라 이제. 여행도 좀 다니고 주말엔 남자들이랑 술도 마시고. 내 남자친구가 그런 거 엄청 싫어해. 아무튼 여행 재미있게 다녀와. 나도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저는 친구들 놀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닐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지 못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나중에 제가 결혼할 때도 집에서 한 푼 보태줄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서 제 스스로 열심히 살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평생 집 한 채 못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약도 열심히 넣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2년 전 33평짜리 아파트 청약에 성공해서 모아둔 돈으로 계약금도 내고 이제는 잔금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있었죠. 제가 가진 돈이 아직은 별로 없고 제 월급으로는 대출금 갚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전세를 놓고 잔금만 치른 후에 2년 후쯤이면 저도 결혼을 생각할 때니까 그때 가서 남자친구랑 살림을 합치고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었죠. 비록 제 돈이 절반도 안 들어갔지만 20대 내내 노력하고 아껴서 번 돈을 통째로 쏟아부었어요. 남들 놀 때 못 놀고 해외여행 갈 때도 저는 집에서 부업을 하며 보냈었죠.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제가 노력해서 이 나이에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분양가로 4억이 좀 넘는 집이었고 지금 이 동네 시세를 생각해보자면 그 사이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는 올라서 제 집도 많이 오르고 큰돈 번 기분이었죠. 제가 평생 모아도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괜히 잘난 척 한다는 소리나 들을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알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 친구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지야, 나 어떡하지? 내가 이 나이에 벌써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결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던 남자는 없었잖아. 30 전까지는 인생 즐기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지난달에 술집에서 남자들이랑 헌팅을 했는데 그때 만난 놈이랑 완전 필름이 끊겨버려서 실수한 것 같아. 집에서 어떤 놈이냐고 결혼하라고 난리야. 아휴, 어쩌면 좋아. 너는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애가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니? 너도 우리 부모님 성격 대충 알잖아. 나는 너가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늦게 시집 갈 거라 생각했는데 어쩌다 보니 가장 빨리 시집 가게 생겼구나. 아무튼 축하해. 아이까지 생겼으니 배 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식부터 올려야지.
내가 뭐 도와줄 건 없고? 그래서 말인데, 친구야. 너 이번에 새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했잖아. 그거 올해 말에 입주라고 했나? 그렇긴 한데, 왜? 우리가 둘 다 가진 돈이 별로 없어. 당장 신혼집부터 얻어야 하는데, 내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1,000만 원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남자친구는 가진 돈 탈탈 털어도 2,000뿐이래. 너가 그 집을 싸게 월세로 주면 안 될까? 싸게? 그런데 나 그 집 전세 넣을 생각이었는데?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해서 전세금을 받아야 나머지 집값이 해결되거든. 너가 대출 좀 받고 우리가 대출금 이자 내주는 정도로는 안 될까? 우리도 가진 돈이 딱 3,000뿐인데 2,000으로는 혼수라도 맞추고 살아야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50만 원씩 줄게. 보증금을 아예 안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근데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주변 아파트들 시세가 있으니까 아무리 싸게 해준다고 해도 거기까지는 내 능력 밖이야.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게 어때? 내가 이 돈 들고 어디로 가?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찾아보라는 거야, 뭐야? 나 결혼하고 나면 애가 있어서 일도 못하는데 남편 혼자 돈 벌어서 월세로 50만 원까지 주면 아기 분유값도 없어. 넌 어떻게 된 애가 친구끼리 그렇게 매정하니?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근데 내가 방금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주변 아파트 시세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는 받는다더라. 아마 당장 내놔도 5천에 150은 받을 수 있을 거라는데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너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 너 옛날부터 그렇게 돈돈거리더니 친구끼리 정말 너무한다. 너는 내가 어떻게 되건 아무 상관도 없니? 애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친구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어? 진짜 다시 봤다. 너를 친구로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어. 아니, 나도 자선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멀쩡한 내 집을 왜 너한테 싸게 줘야 하는데? 너 술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놀 때 나는 집에서 새벽까지 부업하면서 살았어. 악착같이 살아서 이제 겨우 내 집 마련한 건데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해해야 돼? 돈 없으면 반지하를 살던 원룸에서 살던 고생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알았어. 우리 친구들한테도 방금 너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 전해줄게. 내 결혼식 안 와도 돼. 앞으로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제 친구는 정말로 같이 연락하고 지내던 동창들에게 저희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여줬다 하더라고요. 친구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인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저보고 친구끼리 너무한다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고 했고, 다른 한 친구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웃긴 건 친구끼리 너무한다고 저를 욕하던 친구 역시 속도 위반을 한 그 친구처럼 매일 술이나 먹고 놀러 다니는 친구였고, 저를 이해한다는 다른 한 친구는 대기업 다니면서 열심히 살고 자기 앞가림을 확실하게 하는 친구였어요. 친하게 지내던 4명의 친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둘둘 나뉘게 되었지만 저는 하나도 슬프거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진 않네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 나중에 누가 더 잘 살게 될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속도 위반하고 대책도 없는 그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돈 좀 열심히 모으고 살지 그렇게 술 먹고 놀러 다니더니 벌 받는 거라 생각해요. 저라고 놀 줄 몰라서 미련하게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세상 똑똑한 척 잘 나가는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앞으로 펑펑 울릴 만 남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우리도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하지 않아? 우리 만난 지도 벌써 5년이나 지났고 원래 오빠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그렇긴 하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공무원 됐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너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적어도 전셋집 얻을 돈을 만들고 나서 프로포즈를 할게. 나는 괜찮은데 내가 모아놓은 돈도 조금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모으면 그만이지. 꼭 다 갖춰진 상황에서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니야. 내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용납 못해. 지금까지 너가 내 뒷바라지 해준 건 정말 고맙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멋지게 청혼할게. 알겠어, 자기. 저랑 남자친구는 3살 차이입니다. 5년 전에 공무원 시험 공부 중이던 남자친구를
아는 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제가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하며 지금까지 만나오고 있었어요. 9급이었지만 요즘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상상을 초월하다 보니 매년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험에 떨어지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4년간 낙방을 거듭하다가 결국 작년에 합격했고 지금은 저희 지역 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일을 하면서 남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했어요. 공부만 하는 고시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었고 데이트 비용은 물론 남자친구 기죽지 말라고 가끔씩 주머니에 용돈도 꽂아주곤 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엄마가 하는 일을 같이 도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진학할 때 이혼하셨고 이혼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빠가 저와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엄마는 그 뒤로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면서 저를 키우셨고 제가 19살 때 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시장 한켠에 족발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을 쓰기에도 힘든 상황이라 엄마가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엄마는 대학을 가라며 저를 말리셨지만 도저히 엄마 혼자 고생하게 두고 저 혼자 편안하게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들은 대학 들어가서 예쁘게 꾸미고 소개팅 다닐 때 저는 20살부터 시장 바닥에서 족발 장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손질해서 족발 삶고 썰어서 포장하는 모든 과정 중에 힘들지 않은 건 단 하나도 없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장사했어요. 덕분에 올해로 장사 10년 차가 된 지금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 정도입니다. 자기야, 오늘 끝나고 우리 가게 들렀다가 가. 오빠 주려고 족발 하나 이쁜 놈으로 빼놨어. 가져가서 아버님, 어머님이랑 저녁으로 먹어. 됐어. 나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손님한테 팔아. 아니야, 오빠 주려고 따로 빼놓은 거야. 오빠네 부모님도 족발 좋아하시잖아. 저번에 봤을 때 자주 드신다고 하던데? 자주 먹긴 뭘 자주 먹어. 우리 엄마 족발 안 좋아해. 아니 완전 싫어해. 나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장사나 열심히 해. 그리고 나 오늘 늦게 끝나고 퇴근하면 바로 회식이라서 너네 가게 못 들려. 나 기다리지 마.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잔소리 하기는. 아무튼 나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알겠어, 오빠. 열심히 해. 남자친구가 시험에 합격하면 저는 바로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이야기는 안 했었지만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동네에서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일하는 이모를 둘이나 뒀는데도 지금은 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재작년 한참 나라 전체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 시장에도 파리 새끼 하나 지나다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엄마도 이렇게 가다가는 장사 접고 다른 걸 해야겠다고 하실 정도였고 그때 제가 족발도 인터넷으로 팔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엄마를 설득해서 진공포장 기계도 구입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오랜 단골 손님들에게 입소문이 나더니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좋게 내주셔서 지금은 꾸준하게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들어와요. 시장에 있는 식당 매출과 인터넷으로 팔리는 매출이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라서 엄마랑 저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족발을 삶아서 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덕분에 저희 모녀의 형편은 좋아졌고 엄마 명의로 아파트 한 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제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수 있었죠. 작년 제 명의로 아파트를 샀을 때 하필이면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괜히 지금 이야기했다가는 남자친구가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 숨기고 있었어요. 그 뒤로도 말할 타이밍이 없어서 지금까지 비밀로 하다가 이제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할 때 그때 이야기하려고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이야기만 꺼내려고 하면 남자친구는 대화를 피했고 최근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냉랭한 모습이 보였어요. 오빠, 이번 주 일요일에 내 차 타고 드라이브 갈까? 엄마가 나 일요일에 오빠랑 시간 좀 보내라면서 쉬라고 하셔서. 너 차 타고? 그거 너네 족발 가게 이름 써져 있잖아. 그걸 창피해서 어떻게 타고 놀러 가냐? 그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그냥 영화나 볼까? 요즘에 뭐 재미있는 거 있나? 이번 주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나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많이 피곤해? 어디 아픈 곳은 없어? 그럼 잠깐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내가 오빠 기운나게 소고기라도 사줄게. 아니, 내가 옛날처럼 돈도 없는 고시생인 줄 알아? 너한테 왜 소고기를 얻어먹어? 나 그냥 주말 내내 집에서 쉰다고. 밀린 잠이나 자고 TV나 볼 거야. 너도 평소에 맨날 가게에서 일만 하지 말고 쉬는 날에 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 알겠어. 그럼 다음에 보자. 오빠 푹 쉬어. 사실 남자친구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저를 대놓고 부담스러워하며 밀어내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처음엔 큰 충격이었고 남자친구의 달라진 모습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5년 동안 만났던 정 때문에 미련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고 언젠가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지난달에는 헤어지자는 소리를 먼저 하더라고요. 유미야, 나 도저히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 정도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오빠 두고 왜 다른 남자를 만나? 돈도 많이 벌어서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나 봐. 이러다 언제 돈 모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하겠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만난 시간이 얼만데 오빠는 왜 항상 돈 이야기만 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너랑 나랑 결혼하면 둘 다 불행해져. 나야 그렇다 치고 너는 결혼하고 나면 홀어머니를 어떻게 하게? 돈도 없는데 모시고 살기라도 하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오빠가 왜 우리 엄마 걱정을 하고 그러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랑 나랑 결혼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야. 나는 나랑 비슷한 조건의 여자를 찾을 테니까 너도 너랑 비슷한 남자를 찾아봐. 오빠 여자 생겼어? 그런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와? 여자 생겼구나? 너랑 같이 일하는 여자니? 그런 여자 만나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내가 여자로 안 보여. 아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사람이 끼리끼리 맞는 사람이 있는 거야. 솔직히 너랑 결혼했다간 꼼짝없이 몇 년 뒤에 너네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사냐? 알겠어. 더는 오빠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한 이야기야. 너도 너랑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찾아. 그렇게 한순간에 저희는 헤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난 3월에 마을 금고에 다니는 여자랑 저 몰래 소개팅을 했었더라고요. 저랑은 데이트할 시간도 없이 바쁘다면서 그 여자랑 만나고 있었고 이제는 아예 그쪽으로 갈아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남자친구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렴풋이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긴 있구나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큰 충격과 슬픔보다는 배신감에 화가 먼저 나더라고요. 지난 5년의 시간이 아깝고 이런 놈한테 농락당한 내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제 와서 떠난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 잊자 생각했고 오히려 더 일에 몰두하며 살았어요. 앞으로 다신 연락할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고요. 유미야, 너 왜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어? 갑자기 연락해서 이게 무슨 헛소리야? 너네 엄마 가게 장사가 엄청 잘 된다면서? 우리 사무실 사람들 중에 너네 엄마 가게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인터넷으로도 택배 판매하고 있던데?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해?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너 돈도 많이 벌고 부자였으면서 왜 그동안 나를 속였던 거야? 사람 가지고 노니까 재밌냐? 내가 언제 속였다고 그래? 엄마 가게가 장사가 잘 되던 말던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인데? 하루에 매출 얼마씩 나와? 50만 원? 100만 원? 내가 그걸 말해줄 의무가 있니? 아 빨리 얘기해봐. 100만 원을 넘게 파냐고. 평일엔 300 팔고 주말엔 500 정도 팔아. 됐냐? 뭐? 500? 족발 팔아서 한 달에 1억도 넘게 번다고?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할 거라면 나 오빠 차단한다? 잠깐,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5년 만난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대로 끝내? 일단 이번 주말에 잠깐 만날까? 내가 밥이라도 한 번 사줄게. 우리 유미 뭐 좋아하지? 하, 진짜 정 떨어진다. 이런 남자가 뭐가 좋다고 5년 동안 쫓아다녔는지. 이제 차단할게. 앞으로 연락하지 마.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실수였다니까? 헤어진 뒤에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우리 엄마가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연락을 다시 했더라고요. 매출이 저 정도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저 인간이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 1억 벌면 1억 남는 줄 아나 봐요. 재료비에 인건비도 빼고 월세 빼고 세금도 따로 빼놓고 나면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니거든요. 저랑 엄마랑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부족함 없이 살 정도는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 옆에서 그렇게 봤으면서 어떻게 모르고 있었는지 그게 더 한심해요. 시험 공부하던 시절에 엄마 가게에 종종 불러서 공짜로 족발도 먹여줬는데 손님들이 포장해 가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나 보죠? 사람이 끼리끼리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봐요. 그렇게 힌트를 주고 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눈치를 못 채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이러는 걸 보면 너무 한심합니다. 마을 금고 다니는 아가씨도 너한테는 과분하니까 평생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